부산에서 이나 학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송현신 원장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제가 앞에 소개돼서 좀 상당히 송구스럽긴 한데 그동안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또 이렇게 바탕이 돼서 이 앞에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다 아시는 단계이니까 크게 이런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제 원서를 처음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원서의 장점 자체가 이제 어휘도 있고 저희 이제 GR에서 배우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그다음 다양한 글을 접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영어에 흥미를 좀 높여서 그 본학습을 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월 4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부여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책을 읽고 거기에 있는 러닝 학습까지 다 해갖고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 2.0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현재는 아이들한테 임의적으로 책을 부여할 수가 없고 아이들한테 책을 어떤 걸 할 거야 라고 전달만 하다 보니 책을 잘 안 읽어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캡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프린트를 해서 주면서 읽어와라 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월 2회 이 2권에서 1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책을 읽고 그 책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독해하고 단어 학습하고를 넘어서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책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흥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액티비티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이번 주제를 아이들 신체에 관련해서 했다 하면은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외부 자료를 활용을 해서 여태까지는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부터 공터에서 저희가 자료들을 또 주시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로 이번에는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이들한테 어떤 책을 해줬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단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표를 보고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월간을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월간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월간 계획을 하고 나면은 이걸 활용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처음에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식물 심기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식물을 심고 그거에 자라는 과정을 아이들한테 직접 글로 써보거나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했었는데 요게 이제 식물이 잘 자라는 친구들도 있고 못 자라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을까? 라고 하다가 이제 4월달에 얼스데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주제 4월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음식을 가지고 할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한테 음식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거에 관련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색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마지막 주차에 직접 음식을 만들면서 그 과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서 직접 거기에 쓰이는 도구들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이들이 직접 얘기해보면서 오감을 활용해서 이제 체득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했었었는데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똑같이 음식을 만들기에는 조금 너무 식상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 또 해?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음식이지만 이제 세계의 음식 세계 아침 식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월간 계획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좀 좋은 점은 이걸 보면서 이번 달에는 음식인데 어떤 걸 하지?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그리고 만약에 월말 발표회를 마지막에 이제 발표회를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과정의 것들을 아이들한테 사진으로 남겨서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만의 이제 생각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계획표를 조금 짜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계획표에 맞춰서 어떤 책들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다 찾아보다가 이런 책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해놨던 거를 여기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했었고요. 이제 10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는 거의 스토리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연극을 할 수 있게끔 직접 했고 그거를 12월 달에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첫 주에 책을 먼저 보기는 해요. 현재는. 근데 이제 5월달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5월달에 이제 첫 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주에 이제 월별 행사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어떻게 북클럽 수업이랑 좀 연결을 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돼서 그냥 단순하게 편지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첫 주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버이날을 하고 나니까 둘째 주부터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책을 가지고 2주차, 3주차, 4주차를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단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아이들한테 단어를 이건 뭐야? 라고 알려주는 거는 조금 식상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억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신체다라고 하면 그 신체에 관련된 챈트나 송들이 너무나 유튜브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찾기만 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를 짤 때, 저희 원어민쌤한테 가이드를 짤 때 아예 링크를 걸어주면 선생님이 클릭만 하시면 바로 갈 수 있게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거에 관련된 노래들을 같이 부르게끔 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아이들이 흥얼거리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더 익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학습은 이제 파닉스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쓰거나 이런 해석을 하는 능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레벨별로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리법에 대한 걸 썼다라고 하면 이제 PK 친구들한테 GK 001 하는 친구들은 이제 거기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적어주시고 이제 아이들한테 찾아서 쓰게끔 먼저 그걸 안내하시고 찾아서 쓰게끔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스토리 가정하는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저희들이 먼저 해줬던 걸 가지고 쓰게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GR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조리법을 좀 이렇게 쓰게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레벨별로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워크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직접 다 제작을 했어요. 제가 직접 제작도 하고 외부 자료를 찾기도 했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외부 자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보고 이번에는 이게 더 좋겠네? 이게 더 좋겠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찾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자료들을 금방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과물로 또 가져갔을 때 어머님들이 이런 걸 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북클럽 수업에 대해서 좀 선호도가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저희 아이는 시간이 없어서 3번밖에 못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화요일날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아이들한테 북클럽 수업 때 막 정말 재밌게 원어민쌤이 막 재밌게 저희는 신체 활동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학원 안에서 미니 올림픽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음식도 만들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다른 친구들이 엄마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라는 반응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한 70-80% 이상의 아이들이 다 북클럽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4회수 시간을 맞춰서라도 오시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학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요번에 이제 첫 주차에 아이들한테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제 어버이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동영상을 먼저 아이들한테 유튜브로 봤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글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동영상을 봤는데 솔직히 이제 GR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히스토리에 관련된 것들은 솔직히 좀 캡처를 다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캡처를 떠서 아이들한테 그거를 페이지로 주고 너희들이 직접 해석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레벨별로 좀 틀리게 하고는 있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해봐 라고 하면 되게 금방 끝나요. 근데 이런 걸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페이지를 주고 아이들이 직접 해석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고 해석을 할 때에는 각자 개인별로 주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렇게 항상 팀을 묶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해석을 준다라고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이 임의로 너랑 짝을 해, 혹은 3명을 짝을 시켜가지고 같이 해석을 해라 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것들을 서로 협동을 해서 했을 때 아이들이 좀 성취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나 혼자 했을 때 못하면은 되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해석을 꼭 이 친구가 혼자 다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아닌 그냥 너희들이 서로 도와서 어떻게 해석하는 과정을 조금씩 하는 게 좋아라고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 해석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조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그런 식으로 같이 하고요. 워크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친구들이 이걸 많이 했었어요. 아이들한테 글을 쓰라고 하면 조금 힘들어하기 때문에 각각 문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직접 다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시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을 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단어식으로 단답식으로 많이들 대답을 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를 센텐스로 얘기해 주시고 칠판에다가 아이들이 얘기한 거를 적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추려서 본인들이 직접 쓰게 했고요. 그래서 저학년 친구들은 요거를 쓴 거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다 걷어서 어머님들한테 편지로 붙이기를 했어요. 제가 센터가 2개다 보니까 한 군데는 편지로 붙였는데 한 군데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코팅을 해서 그 코팅한 거를 부모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보내드린 거를 저희가 이번에 아이들한테 코팅을 해서 이런 걸 보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어머님들한테 전송을 해드리면 어머님들이 확인을 하세요. 근데 그냥 아이들한테 보내면 절대 확인 안 하시고 몇 날 며칠 지나서 저희가 다시 가방을 열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어떤 걸 보냈다라고 하는 거를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취향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하기에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한테 직접 글을 써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쓴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한번 첨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편지로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편지를 붙이고 났더니 어머님들이 받으시고 다시 저희들한테 답장을 주셨어요. 깜짝 놀랐다. 이런 편지를 받게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요번에 그 첫 주차 북클럽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금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런 시행착오 끝에 부모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런 거는 그 다음에도 이용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첫 주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나면 아이들이 이제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아트 페스타 그거 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적거나 그림을 그려라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적고 이거 어떤 음악을 입힐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막 찾아보다가 Mommy I Love You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하고 한번 불러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에 한번 불러봤었어요.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잘 따라하고 쉬워해서 저희가 그거를 작년에 잠깐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작년에 공연을 할 때 직접 마지막 엔딩곡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북클럽이 할 때 그냥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암기라고 하면 아이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더라고요. 한번 이미 북클럽 수업 때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외웠던 것 같고, 반응들이 좀 좋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 엔딩곡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하다가 끝끝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파닉스를 못 띄웠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다가 지금 이제 공터에 정착을 해서 공터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이거를 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사 자체가 Mommy I Love You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절은 이제 Daddy I Love You를 바꿔서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모님들이 지금도 아이들이 집에서 이걸 흥얼거린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끝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중을 위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내시면은 더 좋은 활용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주차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네, 그러면 제가 시연을 해야 되는데 왜 시연이 어려울까요? 제가 북클럽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하고만 대부분 수업을 하고 저는 정말 단순하게 이런 가이드만 항상 짜주고 고민만 하고 있던 사람인데 시연을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우선은 보겠습니다. 이사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넘겨요? 앞에로 가야 보면서 시연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더 맨 앞에. 아니요. 데이로. 네, 저는 이제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로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한글로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버이날에 대한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이들 많아요. 뭐 꽃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항상 아이들한테 칭찬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유튜브를 먼저 보고 우리 수업을 해볼게 라고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유튜브를 보고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냥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런 스토리 The Carter family. 대해서 보고 있고요. 어렵지 않은 것들로 해서 단순히 책을 보는 것처럼 그냥 스토리를 보는 거고요. Dad and Harry were watching TV. 어버이날에 대한 책들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Sunday will be a very fun day, said Mom.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우선은 이렇게 했고요. Yes, said Harry. There's a great baseball game on TV. On with breakfast, said Emmy.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She thinks we forgot about 어버이날인데 Mother. 엄마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속상해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는 건데 그런 거 다 보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걸 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얘들아, 오늘 이거 봤을 때 엄마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너희들은 어버이날 선물로 엄마한테 뭘 해줄 거야? 라는 식의 이제 자꾸 질문을 던져요.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간혹가다 이제 한글로 대답하는 친구들은 그거를 이제 영어로 다시 얘기할 수 있게끔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고 본 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얼마큼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먼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이들이 거기에 대답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본 걸 가지고 다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발화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문장을 구조화할 수 있다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논술하는 식으로 아이들이 뭔가의 책을 읽고 나면은 그거를 내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더 중점을 맞춰서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어려운 문장, Mother's Story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한테 해석을 하는 것도 주기는 하지만 held 이게 festivals. 어버이날의 유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버이날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너희들이 줄거리를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걸 영어로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한글로 얘기를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의 생각을 한글로 적어. 그리고 대신 과제로 그거를 한글로 적은 걸 다시 영어로 해와.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이렇게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해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을 읽고 나서 너가 느낀 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게 요약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독후감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숙제나 중점적으로 내주고 있고요. 그런 숙제를 내줬을 때 잘 쓴 아이들은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누적을 해가지고 나중에 문상이나 이런 것들로 이번 달 북클럽 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을 해서 아이들한테 문상을 줘요. 그래서 뭐 단어 왕, 북클럽 왕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처음에는 쓰라고 하면 되게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뭔가 내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 크게 이렇게 해갖고 북클럽 왕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막 박수 받고 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2주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2주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1주차에 이제 마더스데이를 했기 때문에 2주차에 뭐 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이제 원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고민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워크시트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요번에 본사에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교사용 티처스 가이드도 있는데 그 티처스 가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구성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을 해봤고요. 우선은 아이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캡처해서 준다고 했었잖아요. 한번 읽어와라 라고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들어가시면 먼저 너가 오늘 친구를 초대할 거야. 그럼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혹은 집에 손님이 왔으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hello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음식 제공할 거야?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워크시트를 준다라고 했으면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너가 호스트가 돼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것들을 직접 적게끔 해주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제공되어 있는 워크시트에는 없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고학년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저학년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너가 호스트가 됐을 때 어떤 음식을 제공할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활동지로 해서 읽기 전 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 1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먼저 이제 단어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단어 학습이 가이드에 이렇게 나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단어를 아이들한테 한 번씩 읽어주시고 알려주실 필요성은 있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접 그 전에 해줬던 한 번씩 다 해줬기 때문에 너가 아는 단어에 대해서 뜻을 써봐 직접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이들이 뭐 쓰는 단어도 있고 못 쓰는 단어도 뜻도 있겠죠. 그러면 못 쓰는 단어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공유해서 이 뜻을 다 한번 적어보도록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알려주는 단어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이걸 알려고 친구들한테 물어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확인도 하고 하는 과정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외에 아이들한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어들까지 제가 항상 포함을 하고 있고요. 많게는 뭐 한 50개까지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차별로 나눠서 단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단어를 알려주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키 센텐스가 있습니다. Don't you like the soup? 너 스프 좋아하지 않니? 라고 하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단어를 바꿔서 한 번씩 질문을 하는 거죠. 너 치킨 좋아하지 않니? 너 뭐 피자 좋아하지 않니?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 번씩 질문을 해주고 아이들이 대답을 하게끔,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한번 질문해봐, 대답해봐, 이런 과정들을 한 번씩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키 센텐스를 단어로 바꿔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한 번씩 해주시면 아이들이 요 문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정의문문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기억하기 좀 어려우면 아이들한테 이걸 조금 바꿔서 Do you like soup? 혹은 Do you like chicken?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들까지도 아이들한테 조금 알려주셔서 do로 시작하는 문장은 do로 대답을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문법적인 부분들까지도 조금 다뤄주시면 아이들이 그 이후에 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항상 책을 다 보면은 단어와 키 센텐스를 반복되는 게 뭐지라고 해서 항상 먼저 아이들한테 보여줬는데 이렇게 교사용 자료집에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갖다 붙여넣은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을 구성할 때 어떤 걸 먼저 할지를 고민을 할 때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먼저 하면 아이들이 그 이후에 스토리를 해석하거나 받아들일 때 좀 더 편안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까지도 하고 저희가 이 단어를 하고 나면 아이들한테 저학년들, 그러니까 파닉스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개 정도를 잘라줘서 영어 보고 한글 쓰기, 그 다음에 패턴 스토리 가족 친구들은 한글 보고 영어 쓰기, 그 다음에 GR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체 다시 한 보기,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단어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도 북클럽을 하는데 뭔가 단어도 암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지? 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제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알려주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클럽도 단어가 있습니다 라는 걸 어머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이 단어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그 다음에 북클럽 수업을 올 때 조금 부담감을 갖고 숙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스토리를 먼저 한번 다 들려줍니다.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 그거에 관련된 이제 스토리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매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GR 아이들처럼 GR에서 하는 것처럼 캐릭터 찾고 세팅 찾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접 다 찾게 해주는데 저 여기 보면은 교사용 가이드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나 같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뚫어서 아이들한테 직접 하게끔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뚫어놨는데 저학년 친구들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밑에 같이 제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칠판에 적어주시고 알맞은 단어를 너가 생각하는 거를 넣어라고 얘기해주시고 그렇게 넣은 거를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한번 그거를 발표함으로써 너는 이거 세팅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아이들이 질문한 거를 대답하고 틀렸으면 그래? 그렇구나, 잘했어.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한테 뭔가 우리가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을 그냥 아이들이 그냥 적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질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토리를 읽는데 그냥 스토리를 한번 단순하게 들려주시면 아이들이 그 스토리를 기억을 잘 못해요. 무슨 내용이 있었지? 라고 생각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스토리를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스토리를 읽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스토리 읽어라 라고 하면 아무도 안 읽고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누고 자 우리 첫 번째 팀이 첫 줄, 두 번째 팀이 두 번째 줄 읽을게요.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공을 주고 자 노래 나오면 우리 공 굴리자. 자 공 굴리고서 잡은 사람이 읽고 근데 이게 공 굴리게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길어지면은요 되게 재미없어요. 짧게 끊어주셔야 돼요. 1초 단위로 자꾸 끊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팀을 나눠가지고 자 이쪽 팀 먼저 읽을게요. 그래서 읽은 친구가 다트 던져서 5점. 그 다음 팀 너가 읽어. 그래. 다트 던져서 10점. 총점 더해서 우리 B팀이 이겼네. 잘했어요. 라고 해서 뭐 젤리도 주고요. 포인트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읽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보다는 이런 게임을 하면서 더 아이들이 하면은 되게 화기애애하고 제가 할래요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를 좀 빨리 게임을 진행하면서 읽히시면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읽어야 될 차례가 됐을 때 못 읽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막 얘들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서 프린트를 보면서 막 자기네들 연습하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거 어떻게 읽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스토리 읽는 것들을 진행하고 나면은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데 책을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렇게 캡처를 해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는 있거든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 권, 두 권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을 할 때에는 너 스스로 해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꼭 팀을 나눠서 2명, 3명씩 혹은 너네 팀 이렇게 나눠서 해주고 아이들이 해석한 것들을 스스로 아이들이 한 번씩 발표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읽어주고 자 A팀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어떻게 해석해요? 라고 물어보고 두 번째 줄 읽어주고 B팀이 읽어볼까요? 오 잘했어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해석한 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해석하는 걸 보고 내가 제대로 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것들이 조금 더 아이들한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해석까지 하는 것까지가 이제 첫 번째 수업이고요. 이제 시간 내에 해석을 다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친구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하지만 빈칸으로 채워놓는 해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다른 팀이 한 해석을 듣고 혹은 저희가 해주는 해석을 듣고 아이들한테 못한 해석은 과제로 숙제로 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토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하냐면 이 스토리를 가지고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를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아이들한테 이 스토리를 첫째 날 하는 날 우리 이거 가지고 연극할 거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어떤 배역을 맡고 싶은지 꼭 생각해 와야 해 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뭔가 배역을 맡길 때 되게 우왕좌왕해질 수 있고 좀 역량이 부족한데 저 주인공 할게요 이러는 아이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울고 불고 완전 난리 치다가 다른 친구로 바꿨던 그런 여러 번의 경험이 있어서 꼭 해와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선생님 저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스스로 표현을 해요.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어떤 친구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듣고 있다가 이 친구가 이거 하기 조금 어려운데 라고 하는 게 생기면 저희가 자꾸 유도합니다. 너는 여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우 되게 잘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아이가 그런가?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이제 여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먼저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첫째 주에 이제 스토리를 하고 나면 그날 꼭 단어 암기하는 거를 숙제를 꼭 같이 내주고요. 어머님들한테 전체 톡이나 아니면 전체 공지로 오늘 북클럽 단어 수업과 단어 시험이 있습니다. 아이들 암기하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문자를 남겨놓으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프린트를 항상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60분 플로어를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워크시트 같은 경우는 과제로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워크시트를 다 찾아가지고 과제로 한 개든 두 개든 꼭 내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과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런 것들을 과제로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학년들이나 패턴 스토리 과정 하는 친구들은 이런 과제를 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GR 친구들 이런 과제를 내주는 순간 어머님들이 왜 이렇게 쉬운 거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저는 오히려 그냥 해석을 한다든지 꼭 프린트를 주셔서 우리 이런 거 했으니까 이런 거 해석을 해본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오자마자 단어 테스트부터 해요. 단어 테스트를 하고 이제 잘 외워온 친구들도 있고 잘 안 외워온 친구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잘 안 해왔다든가 그날 좀 유독 분위기가 험악하다든가 이러면 그 단어를 가지고 조금 게임을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다음번에 다시 재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너 외워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좀 잘 안 외워오기 때문에 그날 이제 단어 가지고 좀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을 하냐면은요 이제 스케치북 같은 거에다가 친구들한테 너 단어 하나씩 써 아니면 종이를 A4 용지를 하나씩 주고 너희들이 여기 오늘 외워야 되는 단어들을 하나씩 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나와서 몸으로 말하고 친구들이 맞히고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단어에 대한 조금 그 부담감을 좀 적게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시험까지 보고 나면은 이제 스토리를 다시 보여주는데요. 아이들이 또 지난주에 봤는데 이번 주에 또 봐요 라는 얘기를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스토리를 보는 개념보다는 그 각각 장면에 맞는 질문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페이지부터 보여주고 페이지에 보면은 그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거기에 알맞는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고 대답을 하면 아이들한테 대답을 하는 친구들한테 그 자리에서 셀리나 포인트 같은 걸 하나씩 주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지나가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읽어주고 또 질문을 또 하나 하고 그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질문지까지 또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보면서 이 페이지 이거 질문해야지 이 페이지 이거 질문해야지 한 번만 체킹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 페이지에 무슨 질문을 해야 되나 저 페이지에 무슨 질문을 해야 되나 항상 고민하고
번역기 돌려가면서 페이지에다가 하나씩 써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요 페이지를 보면서 질문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단순하게 그냥 글에 대한 거를 아이들이 읽기보다는 그 페이지에 대한 아이들의 표현을 바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페이지별로 혹은 장면별로 선생님들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아이들이 꼭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자꾸 글을 읽으면서 이거를 자기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스피킹 스킬을 늘리는 데도 되게 좋고 창의적인 사고하는 데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공을 좀 들이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이 잘 하고 넘어가면 이제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워크시트를 하고는 있는데 요 워크시트 같은 경우에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구성을 하실 때 좀 시간 배분을 해야 된다. 요 중간 시간 어떻게 채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요런 워크시트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주에 과제로 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아이들한테 내가 직접 대본을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요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한글로 요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대화문으로 써보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너 스프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쓰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구성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요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첫 번째 화면을 띄워주고 아이들한테 너 이거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쓴 내용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나서 본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면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물어봐 주시고요. 아이들이 얘기한 거를 조금 더 풍성하게 글을 만드는 작업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세 번째 주에 큰 틀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본을 발표해보고 이걸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쓴 게 어떤 게 잘못됐는지 혹은 어떤 걸 더 넣어서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일일이 고쳐주기 시작하면은 끝도 한도 없거든요. 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번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영어 대본을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스스로 너가 어떤 캐릭터를 할지 이제 그 자리에서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요거 쓴 거를 다 영어로 적어라고 하면 적을 수 있는 아이들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한 캐릭터만 자기 것만 써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음 시간에 영어 대본을 할 건데 너 어떤 캐릭터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굴리죠. 내가 원래 주인공 하려고 했는데 쓸 게 많다. 그러면 선생님 저 누구 할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물르기 없어.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영어 대본 만든다. 그 다음에 역할 배분해야 된다. 역할 배분하고 너희들이 이거 쓸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와요.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오면은 쓰라고 하면은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꼭 써오지 않더라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거고요. 아까 그 워크시트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 지금 요 워크시트는 제가 보니까 GR 친구들한테 그냥 GR 1단계 친구들한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아까 그 워크시트가 GK 펜타스토리 과정 친구들한테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는 GR 친구들한테 줘서 과제로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원장님들 원에 맞게끔 구성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주까지 이런 과정들을 하고요. 이제 네 번째 주에 가서는 이제 진짜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배역에 맞춰가지고 대본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GT 카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화로 그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에는 시를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게 시즌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그때 좀 감성적이잖아요. 그러면 너 애들한테 너가 좋아하는 계절이 뭐지? 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를 쓰게끔 한 줄 한 줄 시를 쓰게끔 시키는데 이제 짧은 시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고 이제 그걸 좀 발표에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자기들의 그 배역에 맞는 것들을 쓰는 거예요. 영어로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쓰라고 그냥 시키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요 쓰는 과정에서는 꼭 책이 있어야 돼요. 장면. 왜냐면 거기에 이제 그 대화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책을 보여주시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장면에는 이렇게 이런 게 있어, 이런 장면에 이런 게 있어 라고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자기 배역에 맞는 것들을 쓰게끔 시키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대본이나 카툰으로 만들 때에는 글이 순서가 구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오고 친구가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스토리를 보면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그 다음 난 두 번째, 난 세 번째, 내가 다시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자기가 쓴 글에 앞에다가 번호를 달아서 내가 몇 번째 올지, 이 말은 몇 번째 올지, 이 말은 몇 번째 올지까지를 하는 것들이 여기 대본을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카툰으로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이 큰 하나의 종이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팀을 나눠가지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스스로 적게끔도 하고 대본으로 아니면 카툰으로 만들 때에는 글을 먼저 써요. 내가 첫 번째 거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장면을 주고 자기 번호에 맞는 것들을 돌려가면서 글을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입히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하면은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별로 8명이면 8개를 만들어주고 자기 거에 순서에 맞춰서 그 8장이 다 쓰는 거예요. 한 개당 한 개씩 돌아가게끔. 네. 자기 대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대본에는 내 것만 있으면 안 되고 친구들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문장을 8번이면 8개를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든 다음에 그림까지 그리는데 학원에서 솔직히 좀 힘들어요. 시간적으로. 그림까지 그리는 건.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이들은 그리겠지만 못 그리는 아이들은 그날 과제로 줍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보시고 얘네들이 이런 것도 안 해. 만화책을 만드네?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과제로 주고 완성을 해오는 것들을 하고요. 우선은 그날 마지막 주 이제 원래는 4주차에 이걸 가지고 이제 가면을 쓰면서 연습까지 해야 되는데 3주차까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3주차로 한다고 하면은 그림 그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글씨 쓰면은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건 집에서 해갖고 와라, 색채까지 이쁘게 해갖고 와라 해서 하나의 만화책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찝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떤 걸 하냐면은 직접 아이들이 해봐야 돼요. 롤플레이. 그 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마스크를 이렇게 다 샀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동물 달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마스크 이런 거를 사서 아이들한테 써봐. 써서 해.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돼지가 한 8개 뭐 오리가 한 3개 뭐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요번에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까지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서 롤플레이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4주차가 있을 때는 4주차에 아이들이 직접 만들면은 좋겠고요. 저는 요번에 3주차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3주차에는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3주차로 하실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했다면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그냥 마스크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그날 직접 착용을 하고 대본을 보면서 외우지 못하거든요. 보면서 자기 차례가 됐을 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기본이 되다 보면은 아이들이 조금씩 아이들 발표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첫 해에는 제가 2022년 5월에 학원을 오픈을 했어요. 올해 이제 딱 2년 차 됐거든요. 근데 첫 해에는 이제 아이들이 한 걸 가지고 뭘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짧게 뮤지컬 2편을 해서 학원으로 학부모님들을 불렀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서 그 작은 학원에 앉을 자리도 없어서 서가지고 난리야 이런 생난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더 화끈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어서 인하대학교를 대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날 했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기돼지 삼형제를 하냐고 이런 탈들이 저희 학원에 수두룩 뺏기게
빽빽해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다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직접 이렇게 아이들하고 해봤고요. 정말 쉬운 것들로 했습니다. 이거 아기돼지 삼형제였고요. 이거는 이제 바나나 차차를 하는데 바나나 차차를 하게 된 이유도 뭐였냐면 과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가 저 바나나 좋아해요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바나나 차차?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해보자 했던 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 바나나 차차라는 말을 알아들으시고 틀어주셔서 해본 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바나나 차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글리 다클링인데 저희 이 라이브러리에 어글리 다클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시였는데 아이들한테 시를 쓰라고 했더니 너무 저학년이어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를 만들어주고 연습을 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고학년들한테는 조금 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써보게끔 시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미있었게 했었고요. 이게 어글리 더클링이에요. 음향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해해주세요. Upon a time there was a stand, and only he was it ugly on the floor. Hungry duckling, why are you so big? I don't know. Hungry duckling, I am brown. Why are you the hungry way? I don't know. You don't know why? Well, because you're a stupid hungry duckling. Ha ha ha. I will not feel bad. Maybe I can find a friend. Ugly went to the farm and met so many What a strange looking duckling! 자, 여기까지 하고. farm. 별로 이렇게 많이 안 꾸몄죠. 그냥 배경만 하고 진짜 그야말로 탈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는데도 아이들이 조금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구성을 했더니 쉽게 했었었고요. 처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이거는 저학년이 적진 않았고요. 고학년 아이들이 한 걸 저학년이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첨가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글을 좀 풍성하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은 한 30초짜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조금 더 저희들이 첨가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적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연습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거쳐서 해가지고 무대에 올렸던 기억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나가죠? 저는 왜 여기 못 나가고? 이 바나나 차차는 진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일을 하다가 음식의 그 한 꼭지가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과일을 하다가 바나나가 나와서 이렇게 됐고 그거를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2학년 아이들인데 연습 많이 안 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딱 6주 연습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연습했던 거는 아니고요. 북클럽 수업 하면서 한두 번씩 해보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완성이 있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했던 걸 그냥 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이 부분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해 주셨던 게 노란색 옷 입고 아이들 귀엽게 나와서 하니까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게 옷 대여하는 것도 비싸지 않아서 충분히 네 할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거가 이제 시인데요. I'm going to be famous kid. I'm going to be famous. I'm going to be great. For every award, I'm the best candidate. I got an idea to serve
이 친구들은 학원을 다닌 지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파닉스부터 시작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적을 수 있는 친구들은 아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글을 찾아서 암기만 시켰던 건데 요거를 한번 하고 났더니 요즘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꼭지별로 조금 다양하게 구성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극만이 아니고 연극도 되고 시를 적는 것도 되고 아니면 혹은 에세이, 만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적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제가 그림을 조금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신문 만들기를 한번 했었어요. 신문 만들기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한 주제씩 정해라라고 했고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한글로 적고 다시 영어로 적은 걸 가지고 크게 신문을 만들어서 그거를 학원에다 게시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스캔을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이 책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책을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거를 활용을 하느냐는 원장님들의 고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현재 이제 올해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것들이 조금 부모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아이들의 좀 자신감이 많이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어머님은 오실 때만 아버님이신데요. 오실 때마다 원장님 이번에도 하실 거죠? 원장님 이번에도 하실 거죠? 라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힘듭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실 거죠? 라는 말을 계속 하시니까 저기에 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런 북클럽 수업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이렇게 해 나간 것들을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기회를 삼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 때 하는 것들은 이제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과정들 자체가 조금은 이제 어떠한 학습적인 부분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발표회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한테 큰 동기부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